자소서와 면접 준비 어떤 거 먼저 하시나요? 자, 자소서.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소서보다 면접 준비가 선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취업 즐겁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취업 전문가, 어떤 채용 전문가, 인사 담당자 이런 출신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이었던 제 경험,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그런 경험들에 대한 노하우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앞으로 GX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소서와 면접 준비 어떤 거 먼저 하시나요? 자, 자소서.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소서보다 면접 준비가 선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어떤 소재, 경험, 그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를 먼저 쓰기가 늘 부담스러운데요, 쓸 때마다 부담스럽죠. 물론 자소서 많이 쓰다 보면 잘 적은 거 복붙 할 수 있지만요, 자소서라는 질문은 한 항목에 2개, 3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면접 답변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면접 답변 준비가 과연 말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이유 뭘까요? 면접 준비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지원해서 거기 합격하기 위한 어떤 스피치 발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요 적어도 경험을 되돌아보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기업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역량을 갖고 있어서 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혹은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경험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느껴지고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번 질문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자소서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쳐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지원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말 100개 정도 넣어봤고요, 제가 호주에 있는 투자회사 다니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은행권, 국내 해외 영업, 그리고 항공사 이렇게 총 10개 넘게 합격을 해봤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다른 목표는 없었고 그냥 무조건 내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두고 답변을 엄청 많이 준비해뒀기 때문에 결이 같아요. 역량을 강조할 때도 비슷하고 인재상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 답변을 먼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하는 게 정말 좋다. 보면요, 성공 경험에 대한 답변을 만들더라도 팀워크 성공 경험, 그리고 어떤 내가 공모전 나가서 성공 경험, 대외 활동에서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직장생활, 인턴, 계약직 어떤 거 하든 그곳에서 성공했던 경험, 여러 가지 종류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자 수의 제한이 훨씬 더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250자 미만이죠. 공백 제외입니다. 공백 제외고 250자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다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 질문을 가지고 다른 소재를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20살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생 때부터 내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큼직한 사건들을 정리해봐라. 근데 우리가 신이냐고요? 여러분들 2018년도 3월 17일에 뭐 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건 브레인스토밍 하면요, 큼직한 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는요, 기록해서 보지 않는 한 갑자기 주도적으로 뜬금없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내게 질문으로 주어졌을 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팀워크 상황에서 갈등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백 제외 250자라는 글자 수가 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자소서에 쓰기도 너무너무 좋죠. 자, 그래서 면접 답변 준비를 쫙 해두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항목을 봤을 때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저 때는 라떼는 성장 환경,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게 대부분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정말 친절하게 정말 자세히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한 개가 질문을 2개씩, 3개씩 좀 엮어서 묶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례 생각이 어려운데요, 핵심만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풀어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부담도 덜 느끼고요. 그렇게 해야 100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100개를 쓸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을 제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과거로 돌아가도요, 제가 그렇게 막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10개 넘게 합격했던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원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글에 확신이 있었고 내 경험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요. 채용이 뜨면 채용 자체에만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될까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자소서 항목은 커버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항목들 잘 기억하세요. 자, 입사 오퍼부는 기업마다 다르게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마다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이거 지원해야지 물론 내가 너무 간절한 회사야, 간절한 직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혼을 갈아야지, 영혼을. 근데 결국에는 질보단 양으로 승부했을 때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요. 내가 명문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만들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 답변 내용을 자소서에 활용할까?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500자, 700자, 1000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공백 제외 250자면 300자가 훌쩍 넘습니다. 제목 넣고요. 결론 넣고요. 어떤 본인이 행동했던 액션, 깨달음 이런 부분 추가하면 500자 금방 가고요. 700자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황이나 어떤 액션, 행동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1000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험을 2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 있는 그 답변 소재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질문, 그 항목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맞게 역량을 배치하시고 경험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자소서를 계속 쓰고 반복하기보다는 먼저 답변 준비를 해라. 왜냐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소서 쓴 거 면접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면접에서 물어봐요. 자소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면접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라고. 글로써, 활자로서 입사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합격했던 10군데 넘는 곳에서 자소서의 항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준비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답변인데 면접에서 한번 정리하고 자소서에서 한번 정리하면 훨씬 더 최종 합격까지 그걸 끌고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자소서가 단순히 그냥 허들을 넘는, 문을 통과하는 소재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그냥 그런 전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의 키포인트를 줄 수 있는 소재가 될 거라는 거죠. 역량이 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려면요, 직무가 있어야 돼요. 직무가 있어야 내가 면접 답변이 이만큼 있는데 그 직무에 원하는 역량이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거. 직무가 없이 중구난방 내가 영업에 넣었다가 인사팀, 기획팀에 넣어, 재경팀, 재무팀 넣었다가 이렇게 되면 품질팀, 뭐 재고관리팀 이런 거 넣으면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그냥 자체가 부담인 거야. 취업 자체가 힘들고 부담이고 길을 모르겠고 그냥 터널에서, 그냥 깜깜한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도 않고 외롭고 힘들고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요. 직무를 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직무에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든가 간접적인 경험을 해봐도 좋고요. 그 직무에 있어서 고객을 만나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의 유통 영업관리를 지원한다 칩시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가요? 영업관리의 고객은, 커스터머는 뭐예요? 점주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점주 밑에서 근무하지만 이 점주의 고충, 이 영업관리 직무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는 이런 걸 해주면 우리 점주, 이런 고객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연장도 할 수 있고 이 매출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시던지 간접적인 경험을 하시던지, 그리고 현직자 만나는 것도 방법 많잖아요. 지금 너무 세상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는 현직자, 지인을 통해서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제이콥이 강조했던 직무 카페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 가서 계속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짧게 제가 승무원 처음에 그 직무를 갖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스탑오버를 했어요. 하루 이틀 뭐 최대 72시간 머무는 게 있어요. 저는 조금 힘들게 자란 편이거든요. 여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직장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지치더라고. 외국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급도 꽤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고 한데 내가 힘들어요. 지쳐요. 멘탈이 너무 약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고, 홍콩에 딱 나와서 혼자 딱 버스 타고 딱 나왔는데 2층 버스였는데 내가 잠시 자다가 깼는데 주변에 있는 그 중국 글자들, 홍콩 글자들 이런 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아, 해외를 자주 가는 일을 해야겠다. 해외에서 사는 거 말고 해외를 자주 나가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외교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뭐 특별한 막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 영업과 승무원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딱
남자 승무원이 보이더라고. 나이가 40대 50대 정도 됐는데 제가 가서 말 걸었죠. 중국 항공사였거든요. 홍콩 항공사. 그래서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 근데 그게 현직자 인터뷰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현직자 인터뷰라는 개념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아, 이 직업이 너무 괜찮네 생각마다가 도전을 해본 거죠. 승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취업 준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여러분들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간절하게 미친 사람처럼 아까 개숙이 보여준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선생님, 전문가보다는 그냥 멘토, 어떤 선배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메인 직무를 반드시 정하세요.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제이콥한테 물어봤어요. 제이콥, 이 취업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터널 속에 있는 그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왔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죠. 저 끝에 빛이 있는데, 근데 터널은 정말 과학적으로 희한한 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음을 이상 가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야 그 빛이 보여요. 직진인데요. 직선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근데 터널은요, 그 끝이 안 보여요. 신기하죠? 사람의 한계입니다. 당신의 시야가 주는 한계요. 가세요. 그냥 가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있고 제이콥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고민하는 몇천 명이 있잖아.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힘들어요.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지만요, 지나고 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들을 수 있는, 나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했어요. 지금과 같을 때 내가 준비할 때 제이콥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노력하면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저희같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도 뭐 이번 DX 성공적으로 하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괜찮다는 거, 탈락해도 괜찮아요. 지원 100번에서 80번, 90번 탈락해도 돼요. 열심히 준비했을 때 한 개라도 되면 돼요. 이건 진심입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합격해보면 알 거예요. 합격이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들 모두가 성공 경험만 있어야지. 알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